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급수가 뒤에서 아예 안 나오냐 나오긴 합니다. 나중에 적분 쪽에서.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 초월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이제 슬슬 등장하는 시기니까 특히나 오늘 하는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수 1에서 했던 내용들만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예요.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가지고 얘 가지고 뭘 엮었죠?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를 1 코사인 제곱 세타로 또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각변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칭성부터 먼저 갑시다. 대칭성 가지고서는 우함수인 코사인 x는 마이너스 x로 할까? 그냥 코사인 x와 같았죠. 그 다음 기함수는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았고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았어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인 각변환의 첫 번째 90도 각변환이었죠. 2분의 파이 두 각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베타가 같았죠. 그 다음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베타분의 1이 같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면 사인은 그대로 갔었죠. 단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요. 마지막 합쳤을 때 2파이인 경우는 코사인이 그대로였고요.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각변환과 상하함수 간의 관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가 돼요. 그 추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중3 때부터 고2 때까지 배웠던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 세 가지였으면요. 세 개가 더 추가됩니다. 뭐냐면 이것들의 각각의 역수가 추가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역수를 뭐라 부르냐?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시컨트 세타 이렇게 부르고요.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 용어들이 각각의 역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함수를 역수 취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얼싸안고 각 사분면마다의 부호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까지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요. 자, 양변을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눠볼게요. 그러면
요게 되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의 제곱이잖아요. 즉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요 결국 코사인의 역수의 제곱 시컨트의 제곱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사인으로만 나눌 게 아니고 사인으로도 나눠보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1 플러스고 얘가 탄젠트의 역수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코시컨트 제곱의 값이다 와 같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감수 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정리를 하셔서 값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관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덧셈 정리로 갈 건데요. 증명부터 먼저 가볼게요. 단위원이 있어요. 자, 그때 이 동경을 이루는 것을 알파라고 볼게요.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할게요. 자, 그럼 베타의 좌표는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X좌표는 무슨 알파? 무슨 알파?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라고 볼 수 있고요. Q는요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편의상 이렇게 이었을 때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요 점을 원점 O라고 하니까 요 대변도 소문자 O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삼각형의 육요소 이렇게 있었죠. 자, B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얘라마 코사인 법칙. 각 B를 알고 있어요. 뭐였죠? 여기 길이를 알고 싶어. 요 두 변과 끼인 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기억나시는 분?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였던 거 기억나요? 봤던 거? 이 형태? 그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5의 제곱은 5p의 제곱 플러스 5q의 제곱 마이너스 2 5p 5q 코사인. 자, 이 각도는 몇이라고 볼 수 있죠?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단위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1일 거고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요 5제곱이라는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요 좌표로 보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럼 어차피 제곱이니까 루트 씌울 필요 없으니까 5제곱은 x끼리 뺀 것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것의 제곱 과 같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2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겠지. 요렇게 두 개 더해도 1일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얘를 여기로 갖고 오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지우고 지우면 결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한다가 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용시키나요가 될 텐데, 예를 들어 볼게요. 코사인 15도를 구하래요, 문제에서. 그럼 우리 알고 있는 특수각 중에 45도 빼기 30도 하면 15도 되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45 곱하기 코사인 30도 더하기 사인 45도 곱하기 사인 30도로 구하겠다라고 될 수가 있고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이니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돼서 얘가 코사인 15도가 돼요. 해서 앞으로는 특수각이 아닌 일반각도 여러분들이 삼각비 값을 뭐를 통해서 구한다? 덧셈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셈 정리에서 외워야 될 첫 번째 친구가 나왔어요. 1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입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지워지겠죠. 근데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하겠다가 돼요.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알파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랑아! 자, 그러면 각변환으로 여기에다 얼마 더해야 2분의 파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 여기도 알파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자 여기도 알파 더하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세 번째,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할 수 있다가 되고, 네 번째는 여기다가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기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달고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할 수 있다가 되고 마지막 탄젠트 남았어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것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뭐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때 분모 분자를 예로 나눠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얘를 예로 나누면 코사인 베타 지워지면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플러스 얘를 예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 지워지면서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면서 1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는 탄젠트 알파 이거분의 이거는 탄젠트 베타 얘는 탄젠트 알파 얘는 탄젠트 베타가 되죠. 따라서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탄젠트는 좀 복잡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고 여섯 번째는 바로 갈게요. 그냥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기함수니까 바뀌고 기함수니까 바뀌겠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고 이 여섯 개가 상하함수 덧셈 정리의 기본입니다. 얘를 외우셔야 돼요. 요게 3점 첫 번째 내용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 여섯 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계산 문제도 나와서 계산을 직접 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 백악공식 반각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요것들도 같이 더불어 외워주셔야 되고 얘를 활용해서 상하함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근데 이거 무슨 합성함수처럼 그렇게 합성하는 게 아니고 약간 방법이 있어요. 얘 계산법이에요. 해서 상하함수의 합성까지도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요 교과서에서 삭제됐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주는 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학하시고 나면 3학년이 되셔서 얘를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얘를 언급하면 시험에 나올 거고요. 이거 하는 법 모르면 얘는 못 풀어요. 대신에 어쨌든 수업할 때는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이 합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다 가르쳤지만 지금 현재는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시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선행할 때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여러분들 책을 펴보시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51쪽까지 해서. 해서 연습 문제는 기본 문제는 57쪽까지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되냐.
기술 문제는 잠깐만. 딱 맞네요. 3-12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했어요. 해가지고 요거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얘 가지고 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y는 px 플러스 q가 맞아. 그럴 때 요 두 직선이 이루는 요 예각 있잖아요.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뭐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베타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타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직선에서의 기울기인 이 m값과 저 p값은요, 뭐랑 같냐? 탄젠트 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가 탄젠트 베타고 얘가 탄젠트 알파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둘을 이용해서 얘네를 가지고 요 세타 값을 구하신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고 직각삼각형 그리셔서 사인 세타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집이 다 있는 문제라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줬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그리셔서 어디서 어디를 합친 게 얘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구나, 관계식까지도 직접 찾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그게 정석 어디에 있냐, 5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풀 때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상하함수 합성이랑 배각 반각 공식은 내일 할 거고요. 오늘은 요거 공식 한 번씩 보시고 외제랑 유제 문제를 57쪽까지 풀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